네. 회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혼자 소송해야 돼요. 10,000분의 1의 주식이 있어야 돼요. 만분의 일. 발행 주식에 10,000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회사는 10,000분의 1 찾을 수 있죠. 네. 이것도 막아놨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들이 붙지 못하도록 주요 소송 대리할 수 있는 법범이 3년에 3건 이하로만 집단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문제를 다투기도 전에 3심을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집단 소송을 끝까지 가려면 6심을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전 세계는 망할 겁니다. 세밀하게 보면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네. 국가들이. 네. 그래서 수요가 줄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배당보다도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배당보다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은 돈을 벌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썼고 그거를 선호했습니다. 어쩌면 저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킨 또 원동력이 됐고 매입을 한다는 발표가 나면 과연 주가가 빠질까요? 아닙니다. 전 탄력을 더 높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주주환원책을 내는 거가 핵심이에요. 만약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발표하는 순간 에이 별거 없네 하면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책이 나와야 된다. 그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영향의 지속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이틀 전에 갑자기 SNS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했다라고 쓰기 전까지 한미 당국자 모두 몰랐다는 겁니다. UFS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 한미 연합훈련 축소한다고 예. 발표를 했습니다. 실기동 훈련도 이제 절반으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게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뭐 방향으로 작동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훔쳐서 그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그 집에 그대로 냅두고 갔다. 그 사다리가 식민지 근대화라는 거다. 근데 그게 우리 집의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 대해서도 반박당한 이론에 이제 가깝고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법정에 가면 또 개인의 뭐 재산권 자유 뭐 그러면서 번번이 져서 친일 재산을 환수하지 못했거든요.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의로운 취득이 재산 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그렇지. 하면서요. 예? 최초 취득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네.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요. 네. 근데 최초 취득이 잘못된 게 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최초 취득의 오류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환수는 가능하다.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채널 제가 또 항상 또 봅니다. 예, 보면은 여기 저에 대해서 저거 최욱이가 그 눈이 돌아가 있대. 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유시민을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싫은데 유시민을 욕하지 않는 것으로 비롯된 건데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유시민을 욕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구조적 다수가 있다는 것은 구조적 소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는 건 필연적으로 구조적 소수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 전남 같은 광주 같은 어떤 걸 또 만들겠다는 의미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에도 둔감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 어떤 게 없는 나라에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는 거는 구조적 불평등이 생겨버린단 말일 수 있어요. 수평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수평 관계가 아니야. 창조적 수평 관계야. 그거는 수평 관계라는 정의를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창조적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수평 관계 뒤에 붙는 수평 관계에 대한 정의권은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새로 창조한 그 그렇죠. 나름의 본인의 그러니까 그렇죠. 내 나름의 수평 해석으로 질서를 수평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형사소송법에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그러니까 이 인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 수사하지 않으니까 예. 그럼 실무에서 10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하자라는 게 플랜이 나와줘야죠.